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인종차별 없는 나라를 외치던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데이인 오늘 미국에서는 나는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니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가장 많이 들립니다. 공화당 정치인 3명이 이민 논의 미팅에서 대통령은 특정 국가에 인종차별적인 단어를 쓰지 않았다고 방어합니다. 그러나 팍스뉴스조차 동의하지 않는 듯 보입니다. 흑인 목사들은 인종차별주의자라는 지적을 받는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거나 아니면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13개 주가 함께 민권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북한으로부터 탄도미사일이 발사됐다는 잘못된 경고를 내보낸 뒤 혼란을 겪은 하와이주에서는 연방하원 의원이 대통령에게 북한과 조건 없는 직접 대화를 하라고 요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김정은과 사이가 좋다고 했다는 월스트리트저널을 가짜뉴스라고 비난하면서 자신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거듭 트윗하고 있습니다. 백악관과 월스트리트저널이 각각 인터뷰 오디오 테이프를 공개했습니다. 미군은 최근 조용히 북한과의 전쟁 훈련을 강도 높게 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시절 백악관 부비서실장을 한 한인이 처음으로 한 트윗이 대통령 트윗보다 더 인기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한인정보분석관에게 예쁜 코리안 레이디라고 부르면서 출신 국가를 거듭 물어본 뒤에 트윗한 코리안 아메리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로스앤젤레스는 이제 아침 9시 조금 지났지만 벌써 동부 지역에서는 오늘 마틴 루터 킹 주니어 태어난 날이기 때문에 퍼레이드 시작했거나 끝났거나 한 그런 지역도 있겠습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39살이라는 아주 그 젊은 나이에 암살당했고 그리고 올해 이제 4월이 되면은 그가 암살당한 지 50주년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이런 해는 좀 드물죠. 그래서 이제 오늘이 바로 연방 그 공휴일이기도 한데 과거에 제가 방송 처음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미국에서 마틴 루터 킹 데이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주정부, 시정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도 물론 별로 그 다른 때와 상관없이 일을 하는 소매업소야 그렇지만 이제는 그 분명하게 그 연방 공휴일이 됐기 때문에 오늘 증권시장도 문 열지 않잖아요. 어쨌든 마틴 그 루터 킹 주니어가 정말 피부색에 의해서가 아니라 캐릭터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평가받아야지 된다. 그 꿈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지다가 또 뒤로 가는 듯 하다가 어떤 부분은 확고하게 자리 잡고도 하잖아요.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디스트릭 오브 콜롬비아까지 포함해서는 14개 지역이 되겠는데 13개 주 플러스 디스트릭 오브 콜롬비아에서는 함께 이 미국이 인종 문제가 결국은 그 풀어야지 되는 마지막 숙제잖아요. 요즘 더군다나 그 이슈가 뜨거워졌고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개 주에서 함께 어떻게 민권 운동이 미국에서 일어났고 인종차별이 어느 정도로 심하게 그 지역적으로 또 어떤 형태로 있었는가 이런 것을 관광을 하는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잠시 뒤에 9시 한 35분경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인종차별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연사 소리 높여 외칩니다 했던 정말 그 연설 잘하는 마틴 루터 킹 데이. 예. 오늘 나는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인터뷰해본 사람 가운데 가장 인종차별 성향이 적은 사람입니다. 이게 미국의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지금 어젯밤부터 계속 어젯밤에 했죠. 그리고 오늘 아침까지 리플레이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잘 안 들리죠? 멀리서 얘기해서요. No, I'm not a racist. I am the least racist person
자세히 들어보시면 I'm not a racist. 그 least racist person you have ever interviewed. 이게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도 그 별장에 갔으니까요. 그 별장에서 저녁 먹으러 가는데 기자들이 막 가서 사람들이 그 지난번에 엘살바도르, 하이티 그리고 뭐 나이지리아를 포함한 아프리카 국가들을 저도 이제 그날은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S홀이라는 단어를 쓴 그 부분 이후에 계속 인종차별주의자라고 하는데 한마디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제 나는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며칠 만에 이제 대통령이 제일 처음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낙하라든가 그 추첨제로 미국에서 이제 그 영주권 주고 하는 시민권 주고 하는 것은 그다지 많지 않아요. 1년에 뭐 한 5만 명인가 그렇게 되죠. 왜냐하면 이 미국이 그 어포머티브 액션의 가장 그 중요한 목적 자체도 사실은 학생들에게도 득을 주는 것이지만 학교 자체에서도 여러 인종들이 있어야 그 학교 학생들이 더 그 좀 전인적인 인간으로 나간다 해서 이제 하버드 같은 데에도 뭐 많은 곳에서 어포머티브 액션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국가에서도 그 이민 정책을 만들 때 가족 이민도 있고 취업 이민도 있고 이렇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으로 오지 않는 국가, 올 수 없는 국가 그런 국가들을 대상으로 이제 뭐 또 뭐 추첨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추첨제 또 뭐 H1 비자, 다카 프로그램 등등 이민에 대해서 논의하는 공화당과 민주당 그 정치인들 상원 의원들 2명들과 그리고 이제 국토안보부 장관, 대통령 이렇게 그 6명이 모여서 한 명이 여성이기 때문에 국토안보부 장관이 그래서 이제 그 Five Guys라고 낸시 펠로시 White Guy라고 낸시 펠로시 민주당 그 하원 원내대표가 얘기를 한 것인데 그 자리에서 대통령이 그 특정 국가를 가리켜서 그런 국가들은 정말 그 애소홀 국가인데 왜 받아들여야지 되는가? 있는 사람도 내쫓아야 되는 게 아니냐? 대신 그 노르웨이 사람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된다. 대통령이 여전히 노르웨이 사람들을 받아들여야지 된다는 말은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노르웨이 사람들이 안 오죠. 뭐 1인당 국민소득도 세계에서 뭐 가장 높은 국가고 요람에서 무덤까지 웰페어가 다 돼 있고 하는데 왜 오겠어요? 19세기 이런 때 노르웨이가 못 살았었을 때 얘기죠.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다. 그러면 정말 인종차별주의자다 아니다 하는 그 상황에서 민주당의 릭 더빈 그 상원의원이 여러분들께서 금요일에 들어보신 것처럼 대통령이 여러 번 말했다라고 했고 공화당인 린지 그레엄 의원도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뭐 언론에 보도되는 게 기본적으로 다 사실이다. 그리고 또 이제 그 개인적으로는 다른 의원들 2명에게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목요일 그 당시에 이제 그런 미팅을 갖고 금요일에 기억이 안 나는데요 라고 얘기했었던 공화당의 2명 의원들이 일요일인 어제는 며칠 만에 완전히 기억이 안 나는 게 아니라 기억이 나는데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다는 더빈 의원이 허위다. 대통령 그런 말 하지 않았다라고 데이비 폴듀 의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Gross misrepresentation. How many times do you want me to say that? 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탐 컬튼 공화당의 그 알칸소가 지역구인 상원 의원도 나도 그런 얘기 못 들었다. 대통령이 그런 말 한 것이라고 어제 그 CBS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I didn't hear that word either. I certainly didn't hear what Senator Durbin has said repeatedly. Senator Durbin has a history of misrepresenting what happens in the White 오히려 House. 그 더빈 의원이 과거에 그 백악관에서의 일을 잘못 전달한 기록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이 진행자가 그 Face the Nation이었거든요. 존 디컬슨이었거든요. 존 디컬슨이 아니 그러면 더빈 의원은 애솔 단어를 대통령이 여러 번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게 거짓말이라는 말이냐라고 되묻습니다. So Durbin lying? Senator Durbin has misrepresented what happened in White House 그랬더니 meetings. 역시 그 더빈 의원이 전에 잘못 그 전달한 것이 있었다. 이 정도만 얘기를 했고 국토안보부 장관이요. 커스티안 닐센 그 장관은 나는 정확하게 대통령이 그런 말 하는 것 듣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탐 컬튼 의원이 가장 젊거든요. 그 알칸소가 지역구인 상원 의원이 이 젊은 상원 의원은 더빈 의원보다 내가 더 대통령에게 가까이 앉아 있었다. 그런 말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뭐 6명이 집무실에서 앉아 있었는데 뭐 멀리 떨어진 것도 아니고 그것은 별로 그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인 것 같고요. 딕 더빈 그 린지 그레암 공화당 의원은 보도가 맞다. 여전히 내 기억은 변하지 않았다. 나는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안다. 대통령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당연히 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그 며칠 사이에 세계에서 미국 대통령 너무 심각하다 하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아무리 그 공화당 정치인들이 다 그 어떤 뜻이 있어서 정황상으로는 대통령이 그 말을 한 것 같은데 뜻이 있어서 대통령 그런 말 하는 것을 듣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더라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의 여러 가지를 봐도 그렇고 그런 말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팍스 텔레비전의 팍스 앤 뉴스의 이제 그 3명 진행자 가운데 한 사람이 브라이언 그 킬멜드가 오늘 대통령에게 그 충고를 하더군요. 대통령이 이제 이것을 그 뒤로 제치고 싶으면 대통령이 클리어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이게 계속 그 드러나고 올 것 같은데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그 텔레비전으로 제안을 하던데요. 내가 특정 국가에 대해서 그런 국가들이라고 얘기한 거지 그 나라 사람들에 대해서 말한 것이 아니다. He's commenting on the countries, not the people in those countries. There are geniuses in Nigeria, geniuses in 네, 지니어스 나이지리아에도 있고 IT에도 있고 다 있다라고 얘기를 그 하면서요. merit-based system they want to bring forward. I would love for the president to go out and clarify the remarks because obviously Tom Cotton has a different view than Dick Durbin. 네, 지금 뭐 여러 그 자리에 있었던 의원들이 다른 말들을 하니까 대통령이 좀 클리어하게 내가 국가만 가리킨 거지 사람을 얘기한 거 아니다 하면서 이 속에서 빠져나오기를 바란다. 팍스앤뉴스가 이렇게 충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데이이기 때문에 어제 미 전국에서 흑인교회 목사들이 대통령을 비난을 많이 했습니다. 더군다나 미국의 그 흑인 교회는 뭐 복음주의 교회도 많지만요. 굉장히 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구심점이 되는 곳이잖아요. 이것을 놓칠 리가 없죠. 뭐 IT, 뭐 나이지리아 이런 나라가 다 이제 그 흑인들이 있는 나라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특히 그 애틀란타에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가 공동으로 목사였었던 그런 교회의 목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로 인종차별주의자, 외국인 혐오주의자다. 플러스 자아도취자다. 이렇게 비난을 했는데 오늘 또 그에 비해서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그 보도한 거 보니까요. 로스앤젤레스의 그 포스트 AME 철치도 그야말로 그 흑인 교회의 아주 그 중추적인 교회잖아요. 이 감리교회, 그 메소디스트 철치요. 우리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를 하자. 신이시여 그의 말, 그의 행동이 다 적절한 방향으로 가도록 부디 도와주시옵소서.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했고요. 어쨌든 이 SOR 단어 때문에 지금 뭐 세계에서 그 세계 그 각 나라마다 다 다르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뭐 중국에서는 뭐 똥통이다. 대만에서는 새어 벌드가 알을 낳지 않는 못하는 나라. 일본은 뭐 화장실처럼 더러운 나라. 한국은 이제 거지 소굴. 저는 시궁창 이렇게 했습니다만 탄자니아에서는 더러운 나라 이렇게 그 번역을 한다고도 하고 대통령이 이 백악관에서 지금 열심히 그 논의를 하고 있대요.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가야지 되는가. 쉿홀이라고 했는가. 쉿하우스라고 했는가. 쉿하우스는 정말로 그 화장실이잖아요. 똥통이잖아요. 그런 뭐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이민안을 논의하자고 하는 것이고 또 이번 주 토요일까지 해결되지 않으면 미국에서 예산안이 없어서 연방 정부가 문을 닫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이민안과 다 연결이 돼서 밀고 당기기를 해야지 되는데 오늘 월요일이니까 화수 목금 며칠 남지 않았는데 글쎄요. 이것이 이 공화당 의원들이 이렇게 대통령이 그런 말하는 것을 내가 더 가까이 앉아 있었는데 듣지 못했다라고 해서 수그러들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실제로 린지 그레암 의원이
괜히 그 언론 보도가 맞다고 했겠어요. 릭 더빈 의원이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했다고 괜히 했겠어요. 그저 그런 말을 듣지 못했다는 공화당 의원들은 다른 이유가 있겠거니 하고 최대한 이해를 하는 것이고 최소한 공화당이 참 나쁜 당이 돼가는 것 아닌가. 나쁜 당 아니면 미국에서 특히 공화당이 백인이 많기 때문에 인종차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공화당에서 오히려 더 그런 것이 없어야 된다고 결정적인 순간순간마다 해오는 당이 공화당입니다. 그런데 그런 공화당의 연방상원의원 2명이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게 공화당이 얼마나 신뢰받지 못하는 곳으로 가려고 이러는가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국토안보부 장관은 뭐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뭐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여자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뭐 별로 크게 경력이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 국토안보부 장관이 최근에 지난주에 세븐일레븐 미 전국적으로 거의 100군데를 영장 없이 급습하는 것을 주도했었던 국토안보부 장관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대통령과 코드도 맞을 것이고 이제 장관이 된 지도 얼마 되지 않고 이 사람은 대통령에 의해서 하이어 됐고 대통령에 의해서 파이어가 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나 못 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렇지만 100명밖에 안 되는 그 가운데서 지금 공화당이 52명밖에 안 되는데 미국에서 3억 2천만 인구 가운데서 정치적으로 가장 영향력이 있다는 52명의 사람 그 두 사람이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는데 미국의 아킬레스건인 인종차별에 대해서 못 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공화당에는 큰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뒤에는 정말 중요한 하와이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 토요일 날 너무 놀라셨죠? 그로 인해서 이제 북한 이슈에 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 상황과는 달리 미국 군대가 북한과 전쟁을 치를 것을 대비해서 대규모로 굉장히 강하게 또 훈련을 받고 있는 것도 분명해 보이고요. 잠시 뒤에 관련 뉴스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드렸었던 나는 아마도 김정은과 대단히 좋은 관계인 것 같다. I probably have a very good relationships with 김정은. 이렇게 얘기했었다는 것을 월스트리트저널 인터뷰를 통해서 대통령과 집무실에서 목요일에 45분 인터뷰를 했다고 하잖아요. 전해드렸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금요일, 토요일 아무 반응하고 있지 않다가 일요일에 트윗으로 나는 그런 일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I probably have가 아니라 I would가 거기 하나 붙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아마도 김정은과 좋은 관계가 될 수도 있다 하고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월스트리트저널은 무슨 소리냐 내가 후속 질문까지 했는데라고 얘기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트윗하면서 바로 오디오를 내보내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월스트리트저널이 먼저 오디오를 트럼프 대통령이 인터뷰할 때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고 내보냈고 그 뒤에 이제 백악관도 내보냈거든요. 월스트리트저널과 백악관의 오디오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I have라고 했는지 I would have라고 했는지 좀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월스트리트저널의 오디오 테이프입니다. And I probably have a very good relationship. 네, 너무 빨리 지나서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And I probably have a very good relationship. 네, 이렇게 됐죠. 그리고 이제 백악관에서 또 발표를 한 오디오입니다. And I probably have a very good relationship with Kim Jong-un. 네, 또 거의 똑같은 것 같죠? 백악관 것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And I probably have a very good relationship with Kim Jong-un. 네. 근데 이제 이게 왜 그러면 금요일 그냥 추측하는 거예요. 언론에서 금요일, 토요일 가만히 있다가 왜 일요일에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가 가짜라고 하느냐. 뭐 여러 가지 내용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 뒤에 월스트리트저널 기자가 그러면 아니 지금 좋은 관계라고 하는데 김정은과 통화라도 해봤냐 하니까
통화를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말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월스트리트저널이 그 이후에 토요일인가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직전에 10월 달에 어떤 그 성인 영화 그 배우 여성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 성희롱 내지는 성학대 당했다는 것을 텔레비전에 나가서 인터뷰하려고 하니까 선거 직전이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13만 달러를 트럼프 대통령 변호팀이 13만 달러를 주고 그 여성이 텔레비전에 못 나가게 하고 돈을 주고 막았다. 합의를 했다는 그런 내용을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를 했거든요. 아마 이제 그 이후에 대통령이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냐라고 짐작하는 사람들도 있고 저는 제 귀로는 그 have인지 would have인지 잘 그 구분이 확실히 가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 정도로 김정은과 사이가 좋다고 했다가 만약에 그게 금요일에 보도가 나갔으면 바로 정정을 했었을 수도 있는데 일요일에 한 이유가 무엇인지 김정은과 사이가 나쁘다는 건지 좋다는 건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건 잘 모르겠고 그 사이에 토요일에 하와이에서 지금 그 북한에서 탄도미사일이 날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20분 시간 갖고 계십니다는 잘못된 누군가가 잘못 누른 거죠. 컴퓨터 클릭을 잘못 눌러서 하와이에서 살고 계시는 여러분들께서 이 휴대폰으로 그런 경고를 받아보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굉장히 한 거의 40분 동안 당황을 하셨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그 털스 게벌드 하와이주 그 연방 하원 의원이 어제 그 굉장히 많은 그 언론들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조건 없이 김정은과 마주 앉아서 차이점이 뭔지 직접 대화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To sit across the table from Kim Jong-un, work out the differences so that we can build a pathway towards denuclearization to remove this threat. 네, 이런 그 위협을 없애기 위해서 김정은과 앉아서 대화를 시작을 해야지 비핵화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비현실적인 전제 조건은 빼야지 된다고 말합니다. First of all, they have to happen without preconditions. And this has been learned 이 lesson. 프리컨디션이라는 게 대화를 하려면은 김정은이 핵부터 포기를 해야지 된다라는 것인데 그게 비현실적이라고 말합니다. For example, saying, North Korea, we're only going to talk to you if you first get rid of your nuclear weapons. What would be the point of having a conversation? 지금 이 의원은 노스코리아가 왜 그 핵무기를 개발했어야지 되는가 이 부분은 이제 그 노스코리아의 의도가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미국에서 이젠 여기까지 얘기되고 있다는 거예요. The only deterrent against the U.S. coming in and overthrowing the regime there. So that exists as a result, again, of our decades-long regime change war policies around. 네, 북한이 왜 이렇게 그 핵 개발을 하게 됐는가? 미국으로부터 위협을 막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하고 그리고 또 미국이 북한을 그 침공하지 않는다던가 정권 교체를 원치 않는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또는 확신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핵 개발을 하는 거다.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마주 앉아서 조건 없이 대화부터 시작을 해야지 된다. 이런 얘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굉장히 이런 그 위험이 있을 때 두 나라 사이에 오해가 있고 이럴 때 이제 그 전쟁이 딱 그 일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들도 주말에 많이 됐거든요. 그 1983년도에 구소련과 미국이 굉장히 긴장 상태였었을 때 그 대한항공 그 007기가 그 구소련 영공으로 들어갔었을 때 구소련에서는 주변에 미국 그 정찰기가 많이 다니니까 미국 정찰기인가 보다라고 오해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경고 사격을 했는데도 4번이나 했는데도 이 그 대한항공이 아무런 그 답이 없자 결국은 그 격추시켜서 269명 미국 정치인을 포함해서 전부 숨졌잖아요. 그게 결국은 냉전 시대에 서로 당시에 그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너무나 그 구소련을 그 뭐라고 했었죠? 악의 제국이라고 규정을 했기 때문에 구소련에서는 이것은 언제든지 전쟁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였고 이렇게 그 영공으로 그 코리안 에어라인 007이 들어갔었을 때 답도 없고 하니까 미국 거다 해서 격추시켰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것을
지난 주말에 굉장히 많은 언론에서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지금 미국 언론에서 굉장히 뭐 그 평창 올림픽에 대해서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그 뉴욕 타임즈에서 기자가 4명인가요? 5명인가 함께 그 전한 뉴스의 핵심적인 내용을 보면은 지금 아무리 미국의 국무장관, 국방장관이 북한 핵 이슈를 외교적으로 풀어야지 된다고 얘기를 하고 그쪽으로 여론이 그 많이 쏠린 것도 사실이지만 미국 군대는 아주 그 조용하게 전쟁 준비를 하고 있다. 전쟁을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로 들어서 지난달에 그 노스캐롤라이나의 그 포트 브래그에서도 뭐 아파치 헬기가 48대나 동원됐대요. 뭐 치누크 헬리콥터 물론이고요. 그리고 이틀 뒤에는 네바다 영공에서 이제 그 파리 공수사단이죠. 119명이 뭐 C-17 헬기에서 낙하 훈련을 하는데 이것은 아주 그 깜깜할 때 어느 나라를 침공할 때 하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 달에는 미 전국적으로 1000명 이상의 군인이 훈련을 받고 그리고 이제 특수군 지금 평창 올림픽에 보내죠. 뭐 이것은 뭐 브라질 올림픽 때도 그랬고 많이 가는데 여기 가서 훈련을 한다는 겁니다. 이 특수부대가 이라크, 시리아에서 싸운 것과 그 비슷한 테러와의 전쟁 이런 것을 뭐 거기 가서 다시 훈련을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무튼 굉장히 많이 과거에 보냈었던 그 인원보다는 많이 그 보낸다는 거죠.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이 거듭 그 전쟁이 나면 재앙이다. 외교적으로 문제를 풀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물론 외교적인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군대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줘야지 된다는 것도 있고 그리고 과거에 미국이 그 2차 대전에 갑작스럽게 들어가면서 준비가 안 돼서 힘들었었던 것 또 한국전에서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일단 전쟁을 하지는 않더라도 준비는 한다. 준비는 하는데 그 준비 과정이 과거와는 달리 굉장히 그 치열하고요. 브라질 올림픽에 한 100명 정도 특수군을 보냈다면 이번에는 훨씬 그 많이 보낸다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5월이나 6월 달쯤이 되면 이제 그때 올림픽도 끝났잖아요. 중동에 파견돼 있는 미군을 한국 쪽으로 그 특수군을 그쪽으로 돌린다는 것 이것을 이미 가족들에게는 다 그 얘기를 해줬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직 그 미국인들에게 여행 경고령 같은 것 안 내려졌고 미국이 전쟁을 치른다면 한국이나 적어도 일본의 그 여행 경고 내지는 뭐 사업하는 사람들 다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또 그 뉴욕 타임스가 지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만약에 그 특정 그 북한 사이트를 공습을 한다면 공습을 할 때 미국 지금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 북한의 보복을 전혀 받지 않으면서도 아주 그 살짝 하는 공습은 할 수 있다는 그게 이제 그 블러디 그 노즈잖아요. 그런 것을 믿는다면은 할 수도 있다. 뭐 이 정도 얘기까지는 지금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대화도 되고 트럼프 대통령도 지지하고 한미 합동 군사 훈련도 일단 멈춤이니까 긴장이 수그러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 긴장이 영원히 사라진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 그 과거와 차이점이 있다면 91년도 그 페르시안 전쟁이나 2003년도 이라크 전쟁은 전쟁하기 전에 미국이 그 여론전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콜린 파웰 국무장관 같은 사람도 유엔에 보내서 이라크가 살상 무기를 사담 후세인이 갖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콜린 파웰이 굉장히 아주 후회했었던 그런 것 증거도 없으면서 그렇게 말을 해서 뭐 증거가 있는 줄 알고 했다가 그렇게 여론전을 했는데 국내 일반인에게나 세계 사람들에게나 이번에는 북한과 어떤 그 군사적인 그런 충돌이 있을 때 여론전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내용까지 오늘 그 뉴욕타임스에는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전해드리고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todayus.com에 이 그 뉴욕타임스 기사까지 전부 그 링크를 해놓겠습니다. 그 사이에 뭐 지금 그 한국의 그 평창 올림픽 준비 내용 같은 것들 많이 그 보도하고 있어요. Across the border, across the DMZ, to come to South Korea. 예, DMZ를 건너서 이제 그 북한 그 팀들이 오기를 원하고 뭐 개막식에 어쩌면 뭐 한반도기 공동 입장 지금 뭐
한국에서 제안을 했죠. 그리고 뭐 육로로 온다. 아무튼 이런 얘기들, 이런 분위기까지 오늘 미국에서 많이 전해지고 있고요. 잠시 뒤에야 마틴 루터 킹 주니어와 관련된 뉴스를 전해드리겠네요. 참 지난 몇십 년 사이에 이날 이 뉴스가 처음으로 나가지 않은 것도 오늘이 처음이죠. 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당연히 뭐 사설을 썼죠.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데이에 대해서. 그가 말한 약속의 땅으로 가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1968년 4월 3일 스피치에서 멤피스였었죠. 나는 내가 여러분과 거기까지 함께 가지 못할 거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걱정하지도 않고 지금 해피합니다. 뭐 많은 과정이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다음 날 암살당했는데 그 뒤에 이제 흑인 대통령이 나왔고, 그렇지만 또 올 들어서 신나치 행진까지 버젓이 여기저기서 있었고, 경찰들은 흑인들을 여전히 다른 인종보다 많이 때리고, 특히 이제 백인과 비교를 해서 대통령 이런저런 말들 하고, 연방 법무장관도 인종차별을 했었던 그런 인물이 지금 돼 있고, 흑인을 압박한다면서 NFL 선수들 무릎 꿇기도 계속 되고 있고, 지금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살아 있었다면은 89세 생일이에요, 오늘이. 아직은 아니다. 그러나 또 그가 바랐던 그런 꿈의 땅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라고 썼습니다. 뉴욕 포스트도 오늘 사설을 썼던데요. 과거에 50년 전에 마틴 루터 킹이 암살당했을 때 그때의 사설과 비교하면서 썼는데, 반세기가 지났잖아요. 지금 그의 비폭력적인 그런 것들이 뭐 성과가 많이 있었고, 아직은 완전하진 않지만 1968년보다는 낫다라고 얘기를 하고, 특히 뭐 장관도 흑인이 있고 연방 대법관도 흑인이 있고, 근데 거수기 대법관과 거수기 장관인데요. 벤 칼슨과 클레런스 토마스 연방 흑인 대법관이요. 말 딱 한 번 했잖아요. 수십 년 흑인 대법관 하는 사이에. 인종이 더 이상 공직자가 되는데 장애가 안 된다. 뉴욕 포스트의 이 사설의 지적. 오히려 뭐 어떤 때는 플러스가 될 수도 있겠죠.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지역과 뭐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성도 소수지만 여성이기 때문에 어떤 곳에서 어떤 일을 할 때 뭐 당연히 플러스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나 이제 제너럴한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인종이 더 이상 공직자가 되는데 아무 장애가 아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50년이 지난 뒤에 학자들이 또 이 얘기는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굉장히 인간적으로 오점이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도 한다. 어쨌든 그의 레가시 훌륭했고, 지금 훨씬 그 당시보다 좋다. 그 당시보다 좋죠. 어떻게 비교하겠어요. 그때는 버스도 타면은 흑인 저기 뒤로 가라고 하고, 식당에도 그냥 식당에도 못 가고, 못 들어가고, 들어가려면 뒷문으로 가야지 되고. 제가요, 이 로스앤젤레스에, 인종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인종하고 상관이 있기도 해요. LA에서 가장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인정받고,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는 클럽이 조나단 클럽이잖아요. 그 조나단 클럽에 흑인이 몇 명이나 있으며,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제 잘 차려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니까 토요일 날도 그 조나단 클럽에 가려면 진을 못 입는다는 거잖아요. 전통은 전통대로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것이 모두에게 다 통하는 전통이 아니야. 우리들끼리의, 우리가 너희와 구분돼. 그런 것들이 조금 느껴져서 저는 별론데, 예, 별로예요, 아무튼. 그런데 아무튼 뉴욕 포스트는 지금 장애가 거의 없다고 거의 없다고는 안 했지만, 공직자 되는데 인종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잘 모르겠다고 두 번째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있으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지 되는가. 모든 인간은 평등하니까. 이게 미국의 성격이니까요. 캐릭터니까. 미국이 그런 것 때문에 이만큼 좋은 나라가 돼서 다른 나라로부터 지금까지는 부러움을 사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알고 지켜가자 하는 뜻으로 민권 관광이라는 것이 남부에, 그것도 딥 사우스 지역에서
알라바마, 알칸소, 또 어딘가요? 조지아, 캔사스, 켄터키, 루이지아나, 미시시피, 미주리,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버지니아, 웨스트 버지니아, 그리고 디스트릭 오브 컬럼비아. 디스트릭 오브 컬럼비아는 뭐 링컨 메모리얼이 있고 내셔널 그 뮤지엄 오브 아프리칸 아메리칸 히스토리 앤 컬처가 있으니까 로스앤젤레스에도 있지만요. 그래서 이제 속한 것 같은데 처음에는 이제 알라바마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대요. 알라바마에서 1800년도에 이런 관광이. 알라바마가 워낙에 또 흑인 차별이 심했으니까요. 뭐 몽고메리. 그 뒤에 이제 그 다른 곳에서 이렇게 그 손을 잡았는데 예를 들면 알라바마 의사당, 또 교회, 법원, 다른 주 뭐 학교, 사업체 1950년대, 60년대에 어떤 그 차별이 있었고 그래서 이런 곳에서 어떻게 저항을 했는가 뭐 메모리얼 박물관에 가서 자료도 보고요. 그런 것들을 하는 관광인데 2년 전에 그 내셔널 파크 서비스 디렉터인 조나단 그 하비스 씨가 제안을 해서 이렇게 쭉 지금 커져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알라바마는 워낙에 그 흑인에 대한 폭력도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얼마 전에 그 오프라 윈프리가 그 골든글로브에서 얘기한 것처럼요. 29군데나 되고 이제 줄을 넘나들면서 사람들이 어떤 일이 일어났고 지금은 어떻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지 되고 이런 것들을 관광을 한답니다. 네, 이게 이제 미국이죠. 잠시 뒤에 다시 코리안 아메리칸으로 돌아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게리 리시라고 여러분들 아세요? 이제 전에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백악관에서 부비서실장을 했는데 부비서실장은 하늘과 땅이에요. 비서실장과. 그래서 별로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일하다가 2011년에 풀브라이트 그 장학금을 받고 한국에 가서 그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나라 한국에 가서 언어 문화 같은 것을 배우기 위해서요. 지금까지 한 번도 트윗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 토요일까지요. 토요일에 트윗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게 왜 그랬냐면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요. MBC가 이 백악관에서 한인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어요. 정보 분석관이 이제 그 인질 협상 이런 것에 훈련된 그 전문가랍니다. 그런 한인 여성이 대통령에게 파키스탄의 인질로 잡혀 있었던 가족 이런 브리핑을 하는데 대통령이 브리핑이 끝나고 나서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 뉴욕에서 왔다고 하니까 아니 그거 말고 어디서 부모는 뭐 이런 뭐 아무튼 얘기를 해서 맨하탄에서 왔다고 하니까 부모는 어디서 또 그다음에 어디 유어 피플이 어디서 왔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 부모가 사우스 코리아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그 보좌관을 보면서 아니 이 프리디 코리안 레이디를 왜 북한 핵협상에 그 하는데 안 넣느냐고 대통령이 그랬대요. 그것을 보면서 이 게리 리시가 본인이 이제 일하고 마지막 날 그 집무실에 가서 제가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라고 그 얘기를 하니까 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그 당시에 안녕하세요 이렇게 한국말로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고 뭔가 잘해보세요 하고 축복을 해줬겠죠. 그래서 이 트윗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자 부자 나라에서 받아야지 됩니다. 같은 비슷한 시간에 한 그런 트윗보다 훨씬 인기가 있었어요. 뭐 레이첼 매도 뭐 많은 사람들이 리트윗했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요. 지금 이 청년이 USC를 나와서 청년이래요. 젊긴 젊어요. 그래서 USC에는 한번 얘기를 했는데 내가 다시 이 얘기를 해야 되겠다 결심